안녕하세요. 이거 어떻게 풀어요?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공통적으로 방정식을 풀 때 필요한 해와 근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해와 근이 나오면 무조건 별별하자가 오늘의 핵심 내용입니다. 별별에 들어갈 내용이 뭘까요? 바로 대입하자입니다. 간단한 내용인데 많은 학생들이 모르는 내용이거든요.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풀어요? 강의 같은 경우는 어려워하는 부분만 쏙쏙 풀어서 쉽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혼동되는 부분을 해설을 하고요. 파생되는 특징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방정식 같은 경우는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공통적으로 쓰이는 부분인데요. 방정식을 풀 때에는 특급 시크릿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특급 시크릿 비법만 안다면 초등학생도 고등학교 모의고사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 특급 시크릿은 해와 근이 나오면 대입하면 된다입니다. 대입을 해야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이 있겠죠. 어떤 학생은 뭔 소리지? 웅성웅성 이렇게 떠드는 친구도 있을 거고, 물음표 하는 친구도 있을 것이며, 뭐야 다 아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학생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본 수업 같은 경우는 물음표가 생각이 든 학생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오늘의 첫 문제인데요. 초등학교 저학년에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죠. 방정식을 이제 쉽게 접근하는 건데요. 별표가 2라고 주어졌을 때 세모를 구해 볼게요. 2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2를 대입하게 되면은 2 곱하기 2죠. 그래서 결국 4가 될 것이고, 4에다가 뭐를 대입해야지 5가 될까요? 네, 1이 되겠죠. 참 이 정도 내용이면 쉽죠. 그런데 이 문제가 x가 나오게 되면은 친구들이 떨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아까와 문제를 변형을 해서 x랑 a로 바꿨는데요. 이 2가 또 포인트입니다. 2를 대입하면 되겠죠. x에다가 2를 대입을 해주고, 그리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2 곱하기 2는 4겠죠. 요거는 잘 아시겠죠. 그래서 a를 더했을 때 5가 나오니까 굳이 방정식으로 안 하더라도 a가 1을 대입하면 되겠구나, 요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을 x라고 안 하고 문제에서는 해라고 하죠. 대놓고 x라고 하지 않고 해가 2일 때 a는 얼마냐, 그래서 해 부분을 x라고 생각하고 2를 대입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 2번과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2차 방정식은 중3 때 배우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이 원리를 이용하면 쉽게 풀 수가 있는데요. x가 2라고 생각을 하고 대입을 해볼게요. 이게 또 포인트입니다. x에다 2를 대입하면은 2의 제곱인데요. 2의 제곱의 의미는 2 곱하기 2죠. 2가 두 개 있다는 의미죠. 그래서 4, 이런 식으로 해줄 수가 있고요. 그거를 2의 제곱 대신에 넣어서 2와 곱해주면은 8이 됩니다. 8에다가 a를 더했을 때 5가 나오려면은 마이너스 3이 되면 되겠죠. 2차 방정식이지만은 중3 과정이지만 여러분들이 대입만 잘해주면은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x가 2에서 해가 2일 때 이렇게 바뀌더라도 똑같습니다. x에만 2를 대입해주면 똑같은 문제입니다. x의 세제곱인 3차 방정식은 고등학교 때 다루는데요. 이것도 이 원리를 이용하면 풀 수가 있습니다. 계속 x에 2를 대입하죠. 대입해보면은 2의 세제곱인데 2의 세제곱은 2가 3번 곱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8이죠. 그거를 2와 곱해주면은 16입니다. 16에다가 a를 더했을 때 5가 나온 숫자는 생각을 해보면은 a가 마이너스 11이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3차 방정식을 풀 수가 있습니다. x는 2로 대놓고 나오는 게 아니라 해가 2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까와 똑같이 그냥 단순하게 2를 대입해 주셔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해라고 나오기도 하지만 근으로도 나오기도 하거든요. 해나 근이나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이 나오더라도 x 대신에 2를 대입해서 풀어주시면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그래서 결론은 해가 나오던 근이 나오던 x가 나오던 또 y가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때는 무조건 그 숫자를 대입해 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었는데요. 참 오랫동안 잘 들어주셨고요. 그러면 실제로 고1 모의고사 문제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풀 건데요. 첫 번째로는 진짜로 그냥 방정식을 푼다고 생각하고 풀어볼게요. 3을 분배해 줄 수가 있죠. 괄호 앞에 있는 3을. 그러면 3x 빼기 3이 될 것입니다. 마이너스 3을 왼쪽으로 보내서 플러스 8로 만들고 x를 오른쪽으로 보내서 빼주면 2x가 될 것이고, 그리고 식을 2로 나눠주면 x가 4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인데요. 이런 방정식 푸는 방법을 모르는 친구를 위해서 한번 문제를 다르게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의 강의에서 계속 설명하는 방법을 사용하면은 지금 해가 4, 5, 6, 7, 8이 있습니다. 이것을 실제로 식에다 대입해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4를 대입했다고 생각하면은 4 더하기 5죠. 9가 나오고요. 오른쪽에 4를 대입하면은 4 빼기 1이니까 3인데 앞에 있는 3을 곱하면 9입니다. 그러면은 좌랑 우가 똑같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맞다는 의미입니다. 한번 2번처럼 5를 대입해보면요. 5 더하기 5니까 10이죠. 그런데 오른쪽에 5를 대입하면은 결국 3 곱하기 4가 됩니다. 왼쪽은 10이고 오른쪽은 12가 되니까 맞지 않죠. 그래서 등호가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처럼 못 푸는 친구들은 2번처럼 저 보기에 있는 4, 5, 6, 7, 8을 대입해서 등식이 성립하는지만 확인하셔도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연립방정식을 모르는 친구는 다소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오늘 배웠던 해가 있으면 대입하라 그랬죠. 그래서 x 대신에 a를 대입하고 y 대신에 b를 대입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포인트죠. 요게 오늘의 계속 포인트고요. 대입을 하면은 그냥 문자만 바꾼 거기 때문에 2a 플러스 b는 7일 것이고 3a 빼기 2b는 0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할 때는 뭔가 같은 문자를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첫 줄에 있는 식에다가 2를 곱해서 4a 플러스 2b는 14로 만들어 주면은 위 식이랑 아래 식을 더하면 2b가 사라지겠죠. 그래서 7a는 14. 그래서 a가 2가 나옵니다. a가 2가 나왔으면은 요게 어차피 해거든요. 요거를 대입을 해주면은 b를 찾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식이었던 2a 플러스 b는 7에다가 2를 대입해 보면은 4 플러스 b는 7이겠죠. 그래서 b가 3이니까 a랑 b랑 더한 값을 물어봤으니까 5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x, y가 두 개 있을 때도 문자일 때도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선생님의 다른 추천 강의도 한번 들어보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강의 때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